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미하이 칙센터 미하이의 몰입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즐거움, 다른 차원의 쾌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신나고 그러한 일에 대한 팁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겠지만, 실망스럽게도 역시 칙센터 미하이는 그러한 즐거운 팁을 주기보다는 우리 삶의 일상과 밀착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즐거움을 이끌어내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과 즐거움을 구분을 하고 있죠. 자, 쾌락과 즐거움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이죠. 네. 왼쪽 그림이 쾌락에 속하고요, 오른쪽이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 뭘 먹는다, 특히 단 것을 섭취한다, 많이 피곤할 때 이렇게 쪽잠을 잔다, 긴장되고 초조할 때 이렇게 담배를 피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쾌락에 속한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 마라톤을 한다, 아니면 독서 산미에 빠진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art of conversation입니다. 어떤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의외의 그러한 사람에 대한 발견을 한다. 이런 것들, 그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이 둘이 뭐가 다른가? 다들 뭔가를 해소시켜 주긴 하는데, 쾌락의 경우에는 자아 확장이 없다는 겁니다. 즐거움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쾌락이라는 것, 이것은 기대 수준의 충족을 줍니다.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피곤할 때 잠시 잠을 잤더니 회복이 됩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 정신적인 엔트로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의식의 질서를 가져다 주는 그런 회복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정신적인 성장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복합성을 추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쾌락이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의식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떠냐? 발견의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마라톤을 해서 아주 힘든 걸 다 극복하고 완주를 했을 때 오는 그 나에 대한 자신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자긍심. 우리가 어떤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성취했을 때 따라오는 그런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책을 읽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떤 숨은 뜻을 찾아냈더니 전혀 다른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었네 하는 그런 발견. 이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먹는가 하고 미식가가 음식을 음미하면서 이 음식에 대한 그런 뭔가를 뽑아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미식가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주는 것은 즐거움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 행위에 기분만 주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적인 경험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외부 동기적인 외과 의사입니다. 오른쪽인 자기 목적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려는 의사가 되겠죠. 이 왼쪽의 경우에는 외과 의사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겠다. 그래서 무슨 경험을 하나 스케치겠다. 내가 사회적으로 외과 의사로서 명성을 날리겠다. 이러한 외부 또 내가 사람을 아픈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고치겠다. 이것도 외부 동기적인 그러한 외과 의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목적적인 그런 동기를 가진 외과 의사는 어떠하냐? 오른쪽처럼 수술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수술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인 것이죠. 돈이다 명성이다 이것은 그다지 크게 안중이 없습니다. 수술이 주는 그 매력감,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적인 동기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 이 자기 목적적인 그러한 동기를 가진 외과 의사의 경우 삶의 주요를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수술 그 자체에서 오는 그런 현존감 여기로부터 수술이라는 현재 행위에서 절대 순수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꼭 그래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요즘처럼 그렇게 물질이 이제 아주 숭앙받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명성을 얻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목적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외과 의사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이름을 얻고 또 환자를 잘 고치고 이러한 외부 동기적인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만 수술을 하는 경우와 수술 그 자체에 몰입해서 이런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의 그 경험은 결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자기 목적적인 그런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시차원의 나를 경험하게 된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입체적인 자아를 경험하게, 거기서 오는 그러한 몰입감, 그러한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외적인 그러한 동기를 위해서 하는 행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고수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목적적인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겠죠.
제가 어저께 이제 신문을 보다가 참 여기에 좀 합당한 자기 목적적인 경험이라는 거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례 같은 걸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술가입니다. 모딜리아니 이태리 화가가 되겠죠.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딜리아니. 네. 어, 36살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모딜리아니는 아주 극도의 가난과 극심한 질병에 시달렸죠. 살아생전에는 모딜리아니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은 우리가 이제 유난히 보면은 사실적인 그런 인체 비율을 하고 있지 않죠. 길게 쭉 늘어진, 그래서 뭔가 비율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인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딜리아니가 이렇게 인체의 구성을 달리하게 된 데는 아프리카 조각을 알게 되면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조각은 사실 20세기 초에 이 체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예술이죠. 아주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이고 때로 단순화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조각들이죠. 사실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현대 입체파 화가들은 새로운 그러한 돌파구를 찾게 됐죠. 모딜리아니도 이 아프리카 조각에 많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고, 한때 모딜리아니는 조각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 돌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게 뭐냐면은 밤마다 파리 지하철 공사장을 이렇게 헤맸다는 거죠. 자기 친구랑 둘이서 그 지하철 공사장을 이제 밤에 들어가서 돌멩이나 그런 석고 등을 도둑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조각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모딜리아니는 결국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 폐병이 조각 때문에 더 악화됐기 때문에 조각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렇게 회화로 돌아와서 이 조각의 역량대로 이러한 인체의 그러한 비율 자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오른쪽 그림이 모딜리아니의 학생의 초상이라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모딜리아니는 인간의 눈을 그릴 때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눈동자가 없이 새파랗게 투명한 그러한 눈을 가지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자기 연인에 대한 초상화를 그릴 때도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대의 영혼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대의 영혼과 닿을 때 내가 이렇게 눈동자를 그리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학생의 초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10년의 영역을 느낀다고 하는군요. 눈동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어떤 존재의 10년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모딜리아니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가난과 질병을 이렇게 견뎌가면서 또 이 조각을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습작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해와에 그것들을 접목시켜서 자기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가는 과정. 사람들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고 본인은 극도의 가난에 시달렸는데 이것은 도무지 자기 목적적인 그러한 동기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힘,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에너지, 그것이 왜 필요한가? 네. 그것은 본인에게도 물론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 굉장한 자기 충족감과 몰입감, 현존감, 이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가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자아가 확장되는 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몰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의 지인 B는 6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최근에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용기가 대단하다. 마라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느냐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3년 동안 너무 몸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주변에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하니까 딸이 아마 권유를 한 것 같아요. 돌팔구로. 그래서 이제 딸과 함께 뛰고 있는데 처음에는 온갖 그러한 회한, 원망, 그러한 것들이 막 떠오르고 하늘을 향해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막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아주 힘들게 그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뛰는 그 자체에 몰입하면서 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특히 이제 완주를 했을 때 오는 그 자신감, 어떤 자신에 대한 그러한 어떤 존재감,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참 살던 내가 참 통제하기 힘든데 이 시간 동안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구나. 호흡이나 어떤 속도나 그래서 결국에는 완주하게 되는 그런 나의 통제력 이런 것들이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본인이 이제 주로 아마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마라톤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6km 마라톤 도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나의 이 아주 힘든 마라톤의 행위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아주 가치 있는 일에 투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훨씬 자신이 하는 마라톤 행위가 더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B는 마라톤을 시작했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동들의 그러한 물 공급을 위한 후원에 자신이 기부를 하고 힘들면서도 완주를 하는 그러한 지금 마라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행이 많이 당한 것이죠. 이 B가 하는 마라톤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최적 경업,
몰입의 경험, 플로우의 경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몰입, 플로우, 최적 경험을 하기 위한 요소가 8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기술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약간 높이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일 경우. 두 번째는 이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네 번째가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가 현재 일에 집중하기. 여섯 번째가 통제의 패러독스. 내가 하는 일과 그 결과를 나는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느낌. 일곱 번째가 자의식이 사라지고, 여덟 번째가 시간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적 경험의 요소들입니다. 우리 B의 경우를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것. 이것은 B한테는 정말 도전적인 활동이죠. 그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또 달리기를 한다든지 걷기를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주의를 집중하게 되죠. 어떻게든지 완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물도 체크를 하고 컨디션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목표.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서는 6km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짧다고 판단하고 10km로 목표를 정하죠. 목표가 명확하고요. 네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 이 경우에는 결과로 나타나죠. 내가 완주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의 피드백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현재에 집중하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뛰기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통제의 패러독스죠. 자신이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 섭취라든지 빠르기 조절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에너지를 분비하게 되는 그런 통제. 일곱 번째가 몰입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도 다 사라지고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여덟 번째가 한 3시간을 뛰었는데 마치 10분인 것처럼 시간이 왜곡되는 것이죠. 저의 지인 B의 경우가 이 몰입, 플로우, 최적 경험에 아주 적절한 그런 마라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질까요? 네. 이 B의 경우 마라톤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뭐냐? 자기의 통제감이죠. 삶은 여러 가지 참 뜻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고 참 힘든데 이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자기 통제감이 있죠. 아, 내가 해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구나. 자기 주체감이 강해지고요.
우리가 행복의 가장 순수 행복은 몰입, 현존감이라고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것이 주는 어떤 차원은 우리가 그냥 차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순수 아름다움 체험입니다. 이 몰입이라는 거. 그리고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가치 실현. 나도 힘들지만 나는 남을 그래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있구나 하는 자긍심. 일단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그 타에 대한 사랑까지 자아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즐거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몰입에 가장 적절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원동력이 돼서 계속해서 마라톤을 하고 그 원동력이 축적되는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의 의식 조절은 빠른 시간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 시간을 빌어서 저의 지인 B에게 정말 용기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을 통해서 플로우 얻기,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